반갑습니다. 경자TV 경자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김준호 선수의 토론을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댓글에 이제 박용현님께서 요즘 한창 이슈죠. 스테로이드 사용에 관한 것을 이제 질문을 주셔가지고 오늘은 보디빌딩에 있어가지고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보디빌딩의 성지라고 하면 이제 미국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보디빌딩을 대표하는 단체는 이제 IFBB라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IFBB라는 단체가 이제 주최하고 있는 가장 세계에서 권위가 있는 대회가 바로 이제 미스터 올림피아죠. 이제 이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를 보러 오는 관중들은 보디빌더의 이제 이 더 크고 이제 우람한 근육질 몸매에 이제 환호를 보냅니다. 90년대 말부터 이제 보디빌더들이 이런 팬들의 이제 환호에 답하듯이 사이즈가 이제 그 전에 비해서 월등히 커지고 이제 사이즈도 커졌는데 선명도도 훨씬 더 좋아진 이런 바디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이제 오르게 되죠. 이때부터는 이제 거의 모든 보디빌더가 이제 좀 탈인간적인, 거의 뭐 괴물에 가까운 모습으로 이제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98년도에 이제 로니 콜먼이라는 이제 슈퍼스타가 이제 탄생하고, 그 다음에 제이 커틀러, 덱스터 잭슨, 그 다음 피리스 카이 그린 등등 이제 보디빌딩의 이제 제2의 부흥기를 맞게 되죠. 이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다음으로. 근데 이제 이 보디빌딩의 1세대 제 첫 번째 부흥기를 이끌었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한 연설에서 이제 더 이상 보디빌더들은 자연스럽지가 않고 너무 괴물스럽다고 이제 막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너무 불편해 보이는 근육 볼륨과,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힘을 주면 들어가지 않는 이제 튀어나온 배. 이 튀어나온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슐린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이제 안에 이 내장 기관이 또 커지면서 생기는 일종의 그런 증상이거든요. 한국 보디빌딩도 이제 전국체전에서 뛰던 스타 보디빌더들이 대거 이제 외국 단체의 프로 자격을 위해서 실업팀을 이제 다 그만두고 자연스럽게 이제 과감하게 스테로이드를 막 사용을 많이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인슐린 그리고 성장 호르몬을 막 이제 대용량으로 이제 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체형도 외국 보디빌더화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무분별한 이제 스테로이드의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작용을 겪고 있는 보디빌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진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오신 분들도 있어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디빌더 윤정묵 선수가 이제 그런 케이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많은 보디빌더들이 약물을 사용하면서 의사로부터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보디빌딩이 사실 이제 좀 매니아층이 좀 강했죠. 근데 요즘은 SNS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이제 대중들한테도 보디빌딩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운동하고 식단만을 가지고 몸을 만드는 내추럴 보디빌딩 시장도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은 솔직히 아직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스테로이드의 사용은 과연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아니면 혹은 스테로이드 하는 이런 보디빌더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스테로이드 판매자하고 그리고 이제 구매자가 이 거래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직거래하는 모습이 만약에 걸린다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이 처벌을 받겠지만은, 보통은 거의 이 대면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의 처벌은 이 판매자만 받고 구매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대회 측에서 도핑 검사를 철저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설 단체들이 사실 그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대회를 유치한다면 이게 이제 마진이 없으니까 운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1등자들만 이제 검사하는 이유도 아마 이런 것 때문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가 처벌을 받는 법안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이제 보디빌더들의 약물 사용은 계속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제 이 구매자가 처벌을 받는 법안이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이게 조금 자극적으로 들리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약물을 쓰는 보디빌더들이 많이 죽으면 됩니다. 뭐 심장마비, 신장기능 저하, 그리고 간 수치 막 형상 뭐 등등 생명을 이렇게 위협하는 부작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작용들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약물 보디빌더들이 이제 죽으면 정부에서도 이제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 역시도 처벌을 강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이제 막 죽으니까 그걸 써가지고. 근데 뭐 이제 말이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약물 사용자들 막 죽어보라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한국에서 내추럴 보디빌딩이 더욱 발전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한 보디빌딩 협회의 이 좀 재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보디빌딩의 이제 좀 뿌리는 사실 대한 보디빌딩 협회죠. 옛날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제 많은 외국 단체 그리고 이제 사설 단체가 생기면서 이제 프로 자격을 딸 수 있는 옵션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보협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다가 최근에는 사실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미스터 코리아가 한국 보디빌딩의 이제 최고의 명예로 여겼던 이제 보디빌더들이 이제 점점 프로 자격을 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로 시선을 돌리면서 점점 대보협의 입지가 좀 약해졌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보협이 이제 다시 심기일전해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도핑을 강화한 대회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미스터 코리아라는 이런 타이틀의 위상을 좀 높일 수 있으면 내추럴 보디빌딩의 발전에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내추럴 보디빌더는 내추럴을 대표하는 이제 미스터 코리아 타이틀을 위해서 이제 막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 보디빌더는 스테로이드를 이제 뭐 사용하지만서도 이제 뭐 세계의 다른 이제 또 탑 보디빌더들과 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프로 대회를 준비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공생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좀 이런 보디빌딩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까지나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스테로이드가 아예 없어질 거라고는 저는 기대는 안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많은 분들이 뭐 이거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죽고 건강이 많이 나빠지고 이런 모르겠지만, 또 스테로이드의 이 역사가 긴 만큼 이제 또 그 부작용을 또 케어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많이 안 생길 것 같고 뭐 많이 사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좀 대보협의 힘이 조금 더 강해진다면 좀 더 내추럴 보디빌딩 시장도 좀 더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사실 뭐 대보협 협회 임원진들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 얘기한 것처럼 좀 선배 보디빌더 분들께서 좀 더 후배 보디빌더들, 특히 또 내추럴을 지향하는 보디빌더들이 좀 더 많은 무대로 나갈 수 있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지.